안녕하세요, 해산물의 알꾼 백대표입니다. 오늘은 강원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수산시장인 주문진 수산시장을 구경해보려 합니다. 지금 이 시기에 여러분께서 꼭 한번 드셔봤으면 하는 해산물이 있어서 찾아왔는데요. 그럼 출발해보겠습니다. 이곳은 주문진 수산시장에서도 풍물시장입니다. 입구 첫 번째 점포에서는 방건조 생선들을 판매하시네요. 가자미, 이면수, 열기를 진열해 두었는데 저 빨간 열기는 수입산이죠. 이 점 꼭 기억하세요. 옆 점포로 이동을 했습니다. 눈에 확 들어오는 게 무늬오징어, 표준명 흰꼴뚜기입니다. 얼마 전까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서 가격이 상당히 올라갔었는데요. 요새 물량이 터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격이 어느 정도는 내려왔다고 생각합니다. 맛과 식감이 워낙 좋다 보니 오징어의 왕이라고 불리는데요. 사실 무늬오징어는 따뜻한 물을 좋아하는 남방계 어종입니다. 동해 해수온이 상승하다 보니 강원도에서도 이제는 정말 많이 잡히고 있죠. 산란기는 4월부터 8월까지로 알려져 있는데요. 지금은 산란기가 끝나고 다시금 살이 똥똥하게 오를 시기죠. 이제는 강원도 가면 꼭 한번 드셔야 할 녀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갔을 때는 지금 보시는 사이즈가 2만원에서 3만원까지 판매가 되고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녀석은 중국산 양식 대왕자발이에요. 비록 중국산 양식이긴 하지만 맛 하나는 좋은 녀석입니다. 탱글하면서도 기름진 맛이 평타 이상의 맛을 내주죠. 그리고 옆쪽에는 까치복이 보입니다. 주문진에서는 1년 내내 볼 수 있는 녀석이죠. 겨울로 갈수록 복어들은 맛이 좋아집니다. 얼마 안 있으면 밀복이라고 부르는 건복이 많이 나올 겁니다. 건복이 많이 나올 때는 저는 또 리뷰를 하러 강릉으로 오겠죠. 복 중에서 가장 저렴한 복어가 밀복입니다. 그렇지만 여타 복과 맛의 차이는 개인적으로는 많이 나지 않는다고 생각이 돼요. 또 옆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배가 빵빵한 대구가 보이네요. 이제는 대구는 동해가 주 산지가 돼버렸죠. 이제 산란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빵빵한 뱃속에는 알과 정수가 가득 차 있을 겁니다. 옆쪽에는 곰치라고 많이 부르는 미거지가 보입니다. 강원도에서는 김치를 넣고 푹 끓여 파는 곰치국 식당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지금 보시는 녀석들은 암놈이에요. 순놈들은 시꺼먼 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녀석들은 산란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뱃속에 알들이 이제는 가득할 겁니다. 흐물거리는 식감 때문에 호불호는 있지만 저는 아주 맛있게 즐기는 녀석입니다. 이런 미거지는 한 마리당 15,000원에 판매되고 있네요. 그렇지만 이 녀석들은 상당히 적은 사이즈의 녀석들입니다. 훨씬 더 큰 게 많이 유통됩니다. 다음으로 보이는 건 큼직한 객줄이입니다. 임원왕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굳이 찾아서 드실 필요는 없는 생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점포로 이동을 해봤는데요. 사이즈가 다소 아쉬운 고등어들을 보입니다. 여름에는 정말 드시면 안 되는 녀석들이었죠. 그렇지만 이제는 기름이 차고 맛이 좋은 시기입니다. 한 4마리, 5마리에 만원씩에 판매되고 있는데 가성비적으로 좋은 녀석들이죠. 가급적이면 큰 녀석들을 달라고 요청을 해보세요. 클수록 맛이 좋아요. 강원도의 명물 중 하나가 이 홍게죠. 그런데 홍게를 고를 때에는 좀 신중을 구해야 합니다. 홍게는 A급과 B급의 살수율의 차이가 많이 나요. 홍게는 첫 번째 산란을 할 때와 두 번째 산란을 할 때 산란기가 다른 녀석들입니다. 첫 산란을 하는 녀석들은 2월, 3월 달에 산란을 하고 두 번째 산란부터는 7, 8월에 산란을 한다고 하네요. 그렇지만 시장에 유통되는 홍게는 모두 순놈이죠. 산란기와 상관이 없어요. 1년 내내 비슷한 맛을 가지고 있는 녀석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녀석들은 이 한 무대기가 3에서 5만원에 판매되고 있는데요. 사이즈와 살수율에 따라 가격은 또 천차만별입니다. 사랑스러운 오징어가 보입니다. 강원도 가시면 그래도 오징어는 꼭 드셔야죠. 표준명은 살오징어죠. 사실 오징어 제철은 가을입니다. 여름에는 사이즈가 좀 작은 녀석들이 많죠. 가을에는 제법 사이즈도 크고요. 살도 실해서 좀 더 쫄깃한 식감을 맛볼 수 있죠. 이날은 2마리에 15,000원에 판매되고 있었는데요. 여름보다 사이즈는 커지고 가격은 좋은 게 가을이죠. 12월 초까지 그래도 제법 나오니까요. 사이즈 좋은 오징어 한번 드셔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야, 그 옆에 아주 신기한 녀석이 보입니다. 여러분, 이 녀석 살아있는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살아있는 거는 저도 처음 봅니다. 이 녀석은 바로 대포안치라고 불리우는 날개 오징어입니다. 사이즈가 기가 막히죠. 그런데 이 녀석들은 새끼예요.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유통되는 선어 같은 경우 5kg짜리도 많이 보이죠. 이 녀석들은 따뜻한 물을 좋아하는 녀석이라 남해나 제주 해역에서 잡히는 녀석들인데요. 강원도에서 잡힌다는 게 정말 해손 상승이 심각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겨울 산란을 앞두고 연안으로 몰려들어서 곧잘 잡히는데
뭔가 씁쓸하기도 합니다. 다 자란 날개 오징어는 탱글거리는 식감이 아주 좋은데 이 녀석들은 아직 어린 개체라 맛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잠시 후 이 녀석들을 구매해서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녀석들을 오늘 만나러 온 건 아니에요. 날개 오징어는 저도 살아있는 거를 처음 보기 때문에 신기해서 즉흥적으로 구매를 한 겁니다. 강원도 명물 중 하나가 지금 보시는 피문어, 표준명 대문어죠. 부드러운 식감이 아주 좋은 녀석인데요. 몸보신으로도 아주 좋은 녀석들이죠. 사이즈별로 가격은 모두 다른데요. 키로당 35,000원부터 4만원까지 많이 판매되고 있네요. 지금 이 시기 피문어, 대문어도 맛이 들어가는 시기니까요. 대문어도 한번 드셔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방어를 점포들마다 거의 다 갖다 놓으셨네요. 이제 방어가 본격적인 제철이죠. 그런데 이런 방어를 구매하셔서 드셔도 아마 횟집에서 드셨던 방어의 맛은 못 느끼실 거예요. 지금 보시는 방어는 커봐야 한 4kg 정도 될까요? 보통 횟집에서 잡는 방어들은 대방어로 평균 8kg 이상급들을 잡죠. 그리고 숙성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좀 더 기름진 맛을 끌어올리죠. 특히 등 푸른 녀석들은 회로 먹을 때 숙성 단계를 꼭 거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그래도 겨울에 강원도 가면 한 번 정도 먹어야 할 생선이 방어니까 큰 기대는 하지 말고 드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보이는 게 쥐치입니다. 흔히 말쥐치를 많이 보셨을 건데요. 이 쥐치는 말쥐치에 비해 그리 흔하지는 않죠. 더군다나 지금 보시는 사이즈는 그렇게 자주 나오는 녀석들은 아니죠. 낙엽쥐치라고 많이 불리는데요. 이 녀석들이 표준명 쥐치입니다. 뭐 회의 맛은 그리 좋은 녀석은 아닌데요. 식감은 그나마 탱글거리니 좋은 편입니다. 사이즈 좋은 녀석이 있다면 한번 드셔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돼요. 뿌띠 사이즈의 북바리가 보입니다. 사이즈가 1kg 이상이라면 정말 고급 어종이죠. 근데 지금 보이는 사이즈는 잘 쳐줘도 500g 정도밖에 안 나갈 것 같아요. 이런 녀석들은 북바리 특유의 맛은 흉내는 내지만 개인적으로 잡어에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굳이 비싸게 사드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1kg가 넘는 녀석들이 있다면 원픽 중 하나인 생선입니다. 자연산 멍게입니다. 그냥 드세요. 자, 이 자연산 멍게는 서비스로 잘 안 주죠. 양식 멍게 같은 경우는 서비스로 많이 줘도. 그래도 따로 구매해서 먹을 만한 녀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연산 멍게. 시기적으로 속살이 두껍고 멍게 특유의 향이 강한 시기니까요. 꼭 한번 드셔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옆쪽에는 자연산 참돔이 누워있네요. 사실 자연산 참돔은 강원도 북부에서는 잘 안 잡혀요. 그래서 양식 참돔을 많이 갖다 놓죠. 아마 저 참돔은 동해의 남쪽에서 잡힌 걸 가지고 온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자연산 참돔 드셔도 아주 좋은 시기니까요. 강릉에서 드셔도 무방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 점포는 폐류 점포네요. 거의 남해나 서해에서 가지고 온 녀석들이 많죠. 뿔소라, 참소라, 석화까지요. 이곳에서 드실 만한 폐류는 양식 큰 가래비와 자연산 홍합 정도가 될 듯 합니다. 자연산 홍합 그냥 쪄먹어도 맛있지만 탕으로 끓여 먹으면 조미료 하나 없이 아주 기가 막힌 맛을 내주는 녀석이죠. 자연산 홍합은 강릉 쪽에서도 나는 녀석들이니까요. 강릉에서 드실 만한 녀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녀석은 고무꺽정이입니다. 탕을 끓여 놓으면 시원한 맛이 정말 일품은 녀석이죠. 이제 곧 산란기이기 때문에 뱃속에는 정소와 알주머니가 비대해져 있죠. 망챙이, 망치라고도 많이 불리우는 녀석인데 가격은 저렴한 편이니까요. 이 녀석은 꼭 드셔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밀복, 표준명 건복입니다. 살아있는 건 보이지 않았는데 이렇게 손질된 건 판매되고 있더라고요. 보통 강릉은 1박으로 많이 오시잖아요. 오시면 술을 많이 드시고요. 첫날에는 회 술을 많이 드실 거니까 다음 날에는 이 밀복 사셔다가 해장하시면 더할 나위 없을 겁니다. 이 시꺼먼 녀석은 궤도라치입니다. 여름부터 맛이 들기 시작해서 가을에 절정의 맛을 내는 녀석들인데요. 산란을 겨울에 하기 때문에 지금 암컷들은 약간의 알주머니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맛은 좋은 시기니까요.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가격이 어마무시하게 비싸요. 1kg가 넘는 녀석들은 키로당 8, 9만 원을 해요. 주머니 사정이 여유로운 분이라면 꼭 한번 드셔보시는 걸 강추드립니다. 이 붉은 빛이 이쁜 녀석은 성대입니다. 성대는 잡어로 취급받는 녀석이지만 지금부터 메인으로 드셔도 무방할 정도로 맛이 좋은 녀석입니다. 다음으로 보이는 건 대구회떼입니다. 지느러미에 진한 세 줄의 줄무늬가 있는 게 특징이죠. 이 녀석들도 산란을 한겨울에 하기 때문에 지금 맛이 좋은 녀석들입니다. 근데 지금 보이는 대구회떼들은 사이즈가 좀 아쉽네요. 탕으로 끓여도 맛이 좋은 녀석들이니까요. 보이시다면 한번 드셔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제법 사이즈 좋은 강담돔이 보입니다. 1kg가 안 될 것 같고 1kg에 가깝게 나갈 것 같은 녀석들이죠. 돌돔과 아주 흡사한 맛을 내지만 돌돔보다는 저렴하게 유통이 됩니다. 강담돔도 맛있는 시기니까요, 드셔보시고요. 이곳은 대박수산이라고 제가 여러분께 자신있게 추천드릴 수 있는 갑각류 전문 점포입니다. 킹크랩과 대게를 주로 판매하는 점포죠. 러시아산 대게, 러시아산 킹크랩, 강원도로 바로 수입이 되죠. 이동거리가 짧기 때문에 좀 덜 스트레스 받은 녀석들을 드실 수가 있는 거죠. 주문지 가셔서 대게 킹크랩을 드실 거라면 대박수산 한번 가보세요. 백 대표한테 추천받다고 하시면 좀 더 신경 써주실 겁니다. 드디어 제가 오늘 주문진에 온 이유인 녀석이 보입니다. 사실 그 전에 보였지만 진행상 마지막에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곳은 제가 인정한 착한 점포인 준영이네입니다. 저희 구독자님들이 가시면 서비스를 아주 많이 주시기로 약속을 해주신 점포인데요. 이곳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칭찬을 아주 많이 받은 곳입니다. 이 녀석이 바로 삼세기입니다. 삼시기로 많이 불리는 녀석입니다. 10월 하순부터 12월까지 산란을 하는 녀석인데 산란과 상관없이 이 시기에 맛이 좋은 녀석들입니다. 그럼 이 녀석들 구매해서 맛을 보면서 이 삼세기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날개 오징어도 같이 구매했으니까요, 많은 기대 바랍니다. 자, 그럼 리뷰 시작합니다. 출발합니다. 자, 이렇게 주문진 수산시장 풍물시장에 와가지고 여기서는 나면 안 돼. 대포한치 표준명 날개 오징어를 구매를 했고요. 제가 꼭 추천드리고 싶은 삼세기를 구매를 했습니다. 먹어보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야, 부드러운데 쫄깃해. 그치요? 찰오징어보다 더 투명해요. 뭔가 부드러운데 또 식감은 또 있어요. 부드러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은 그런 식감입니다. 맛있네요. 맛있어. 오묘한 매력이 있습니다. 무슨 천사채 같지 않아? 진짜 회장님 말씀대로 천사채 같은 느낌이 나요. 투명해갖고. 날개 먹어봅시다. 이름에 걸맞게 날개가 엄청 커요. 얘도 부드럽네. 얘도 부드러워요? 얘는 좀 꼬들꼬들해야 되는 거 아닌가? 꼬들꼬들한 부분도 있고 입체적으로 부드러운데 날개의 끝부분, 테두리 부분은 상당히 아닥아닥해요. 그리고 조금 날개살이 좀 두꺼워지는 쪽으로 갈수록 또 연하네. 오, 이거 괜찮은데? 좋네요. 맛있다. 날개 오징어 같은 경우는 강릉에서 나면 안 돼요. 열대어종이에요, 열대어종. 날이 따뜻해져가지고 여기까지 올라오네요. 올라오면 안 되는데 이게 한편으로는 반갑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씁쓸한 그런 녀석이네요. 한 마리 6만 원 줬는데 지금 주문진에 많이 보이는 무늬오징어 표준명 흰 꼴뚜기와는 또 다른 맛을 가지고 있어요. 충분히 매력적입니다. 이 정도 사이즈 되려면 기본 10만 원, 15만 원 막 이렇게 줘야 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차선책으로 충분히 먹을만 합니다. 충분히가 아니에요. 훌륭해요. 충분히 매력적인. 다 먹고 가겠네. 맛있다. 달아. 아, 진짜 달다. 감칠맛은 확실히 좋네요. 자, 이번에는 제가 그렇게 강조드렸던 삼세기를 먹어보겠습니다. 얘도 부드럽고 쫄깃해. 삼세기도 회로 괜찮은데? 쫄깃쫄깃하면서 감칠맛이 팽팽 돕니다. 요거 간장만 살짝 찍어서. 나 회 이렇게 2점씩 안 먹잖아. 괜찮은데? 이게 아구와 마찬가지로 꼬리 부분만 회로 뜨고 나머지는 매운탕을 끓여 먹는 녀석이에요. 비슷하게 생긴 게 고무국정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거랑은 또 완전 다른 어종이니까 삼세기를 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고무국정이도 맛있어. 그리고 아까 전에 영상에 살짝 비쳤던 개구리 꺽정이, 그것도 상당히 탱글거리고 맛있습니다. 삼세기 같은 경우는 10월 하순부터 12월까지 산란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암컷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볼 때쯤이면 알주머니를 꽤 많이 부풀려서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근데 맛있어요. 회로도 먹어도 손색이 없지만 매운탕을 끓여 먹으면 완답니다.
이게 가성비적으로 좋잖아요. 큼직한 게 있거든요. 근데 대가리가 원체 크니까 살수율은 별로야. 매운탕이 또 끝나잖아. 삼색이 같은 경우는 경매 시간에 맞춰서 오면은 선어로 많이 유통이 돼요. 매운탕을 끓여 드실 거라면 굳이 8월을 살 필요가 없죠. 더 비싼데 한 마리 10,000원도 안 해요. 몇천 원 안 해요. 선어 같은 경우는 그런 거는 이제 매운탕으로 끓여 먹으면 맞답니다. 맞답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국물이 완성이 된 것 같아요. 국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어우, 좋아요. 역시 삼색이에요? 대가리 큰 녀석들은 국물이 좋아요. 국물이 좋아요. 이런 걸 먹을 때는 또 전날 또 한잔. 해줘야지. 근데 이게 술을 드시면서 먹어도 자체 해장이에요? 그럼요. 먹으면서 해장되는 그런 느낌이죠. 이게 서덜이긴 하지만 대가리에 살이 많이 붙어 있기 때문에 뼈만 빼고 다 쪽쪽 다 빨아 먹으면 돼. 맞아요. 그렇게 드시는 겁니다. 충분히 퀄리티가 높은 생선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생선들 같은 경우는 서덜이 그러면 먹을 게 없잖아. 그죠? 근데 뼈만 얘는 빨아먹어야지. 얘는 살이 어느 정도 붙어 있어요. 그래서 서덜이 매운탕으로도 손색이 없다. 단 한번 드셔보세요. 아우 꼬셔. 녹진합니다. 녹진하고 고소하고 그러네요. 아우 국물 끝납니다. 꼭 드세요. 꼭 드세요. 2번 드세요. 3번 드세요.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으면 뭐 눌러야 되는지 아시죠? 알림 설정까지. 주문진으로 눌러오세요.